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프로그레시브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중에서도 존 사워랜드 CFO가 사전에 녹음해서 발표한 발언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한번 사사시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요청해 주셨어요. 아, 네. CFO 발언이나 Q&A는 빼고 딱 CFO의 그 준비된 발언만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CFO 발언을 통해서 프로그레시브의 최근 실적, 재무 성과라든지 특히 그 플로리다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배경 설명을 청취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떤 숫자를 강조했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플로리다는 또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CFO가 발표한 3분기 실적부터 시작해 볼까요? 본인 입으로 아주 훌륭한 분기, very strong quarter였다 이렇게 자평을 했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봐야겠죠. 일단 결합 비율, combined ratio라고 하죠. 이게 89.5%가 나왔고요. 89.5%. 100보다 낮으니까 일단 이익을 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보험료 100원 받아서 보험금 주고 사업비 쓰고 남는 게 10.5원 정도 된다는 거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익성이죠. 어허. 그리고 보험료 성장률은 10%, 유효계약 건수 그러니까 PIF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그 PIF 12% 증가가 사실 대단한 건데요. 이게 숫자로 보면 1년 만에 고객이 420만 명 늘고 차량 대수로는 거의 700만 대가 순증했다는 거거든요. 와, 700만 대요?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됐다고 CFO가 언급하긴 했다면서요? 맞아요. 성장률 퍼센티지 자체는 최근 몇 년보다는 낮아졌다고 인정은 했어요. 근데 절대적인 증가 규모를 보세요. 여전히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먹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CFO가 말로는 공격적인 미디어 광고 지출, 그리고 경쟁력 있는 보험료, 이 두 가지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자신감이죠. 3분기도 좋았지만 이제 올해 전체 누적 실적도 봐야 할 텐데요. 이것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네, 누적으로 보면 결합 비율은 87.3%로 더 좋고요. 보험료 성장률도 13%로 더 높습니다. 특히 그 포괄이익, 컴프레hensive 인컴이라고 하죠. 이게 100억 달러, 작년보다 30% 넘게 늘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37.1%래요. 37.1%요? 와, 이건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겠네요. 자기 돈으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쵸. 전반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재무 상태가 아주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네, 실적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청취자님께서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아, 그 플로리다 얘기죠. 맞습니다. CFO가 플로리다 개인 자동차 보험 고객들을 위해서 무려 9억 5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넘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보험료 환급 관련 비용을 3분기에 잡았다고 밝혔어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갑자기 고객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거죠? CFO 발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플로리다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좀 알아야 해요. 플로리다, 프로그레시브한테 가장 큰 시장이라고 했죠. 네, 미국 전체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특히 개인 자동차 보험에서는 거의 시장 리더거든요. 근데 이 플로리다에서 최근 몇 년간 좀 큰 변화들이 있었어요. 어떤 변화였죠? 가장 결정적인 건 2023년에 통과된 하원 법안 837, 하우스 비어 837입니다. 그때 플로리다가 보험료가 너무 오르니까 그걸 잡으려고 주의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아, 보험료 안정화 법안 같은 거군요.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CFO가 설명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수정 비교과실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 났을 때 자기 잘못이 50%를 넘으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아, 과실이 더 크면 소송 자격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전에는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방 변호사 수수료라는 규정을 없앴어요. 원래는 보험사가 소송에서 지면 고객 쪽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했는데
그 부담을 없앤 거죠. 와,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 관련 비용이 확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CFO 설명에 따르면요. 이 법 시행되고 나서 플로리다에서 상해 관련 보험금 청구 건당 평균 비용 있잖아요. 이걸 뭐 손실 비용 또는 순보험료라고 하는데 이게 10%에서 20% 사이로 줄었다고 합니다. 10%, 20% 감소면 이거 상당한데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소송 제기율 변화인데요. 특히 개인 상해보호, PIP 청구 관련 소송 제기 비율은 무려 60% 가까이 급감했대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법 개정 효과가 예상치를 뛰어넘었군요. 그럼 프로그레시브는 가만히 있었나요? 보험료를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CFO 설명으로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플로리다에서 2번이나 보험료를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12월에도 또 내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아, 이미 내렸는데도.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비용 절감폭이 워낙 컸던 거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요.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바로 날씨입니다. CFO가 이 점도 언급했는데요. 2015년에는 플로리다에 큰 허리케인 같은 비용 많이 되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 플로리다면 허리케인 자주 오는 곳인데 올해는 좀 잠잠했군요. 네, 이례적으로 조용했던 거죠. 이것도 당연히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는 요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 개정 효과에다가 날씨 운까지 따라주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익이 너무 많이 나버렸다. 그래서 그 9억 5천만 달러 환급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로리다주의 초과이익법이라는 게 딱 걸리는 거죠. 초과 이익법이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보험사가 이익을 너무 많이 내면 그 초과분을 고객한테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3개 사고년도 기준으로 주 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승인받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대비 500베이시스 포인트, 즉 5%포인트 넘게 이익이 나면 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법으로 딱 정해져 있군요. 그럼 프로그레시브가 계산해보니 3년 평균 이익이 기준치를 5%포인트 넘게 초과했고 그 초과분이 대략 9억 5천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이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을 3분기 재무제표에 미래 고객 환급을 위한 비용, 일종의 충당금이죠. 이걸로 미리 잡아놨다는 게 CFO 설명의 핵심입니다. 미리 비용으로 잡아놨다. 근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했죠? 네, 그 점을 CFO가 강조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3분기 말 시점에서의 추정치고 앞으로 실제 보험금 지급 결과나 추가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계속 변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거라고 덧붙였고요. 이 9억 5천만 달러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혹시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CFO가 아주 재미있는 비교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 2022년에는 허리케인 이안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는 프로그레시브의 플로리다 개인자동차 보험 결합 비율이 100%를 훨씬 넘었대요. 그러니까 손실을 봤다는 거죠. 아, 그때는 손실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초과이익 계산할 때 약 7억 5천만 달러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손실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9억 5천만 달러 초과이익 환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와, 진짜 극과 극이네요. 근데 CFO가 지금 플로리다 사업 규모가 그때보다 50% 이상 더 커졌다고도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 점도 중요해요. 사업 규모 자체가 훨씬 커졌으니까 똑같은 비율로 이익이 개선돼도 절대 금액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규제 환경 변화랑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딱 만나니까 기업 재무에 얼마나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그럼 CFO는 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그 법 개정 HB 837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던가요? 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결과적으로 소송 비용 줄고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더 싼 보험료를 줄 수 있게 됐으니까 법 취지는 좋았다 이런 뉘앙스였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1조 원씩 환급할 수는 없을 텐데요.
CFO는 프로그레시브가 플로리다에서 계속 성장하고 싶어하고 앞으로는 수익성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이런 대규모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의향을 비쳤어요. 아, 그러니까 보험료 책정이나 뭐 비용 관리를 더 정교하게 해서 아예 그 초과 이익 기준을 안 넘도록 관리하겠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동시에 이 9억 5천만 달러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걸 또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다른 주에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법이 있다면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CFO가 딱 선을 그었어요. 다른 주에도 비슷한 초과이익법이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플로리다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환급 가능성은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아, 플로리다가 좀 특수한 경우다. 네, 여러 가지가 겹겹잖아요. 법 개정 효과가 엄청났고 또 하필이면 허리케인이 잠잠했고 거기에 프로그레시브가 워낙 플로리다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들은 CFO 발언에서 청취자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우선 프로그레시브의 전반적인 사업 자체는 매우 잘 나가고 있다. 뭐 성장률 숫자는 조금 낮아졌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규모 증가는 여전하고 수익성 지표들도 아주 우수하다는 거.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역시 하이라이트는 플로리다였어요. 그렇죠. 플로리다 사례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특정 주의 법 개정이라는 규제 변수와 예상치 못한 날씨라는 자연 변수가 결합되니까 이렇게 큰 보험사조차 예상하기 힘들었던 수준의 수익성 급증에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9억 5천만 달러 1조 원 넘는 고객 환급금으로 이어졌다는 거고요. 네, 이게 결국 외부 요인이 기업 재무랑 전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특히 보험업처럼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산업에서는 더더욱요. 특정 지역의 규제나 환경 변화에 맞춰서 수익성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전국 평균만 봐서는 안 되고 과거 데이터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국제적인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앞으로 보험사들의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CFO의 발언은 아무리 큰 회사라도 외부 환경, 특히 이런 지역적인 변수에 따라서 재무 상태가 크게 요동칠 수 있고 때로는 보험료 인하나 이익 환급 같은 사후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레시브 CFO 존 사워랜드의 3분기 실적 발표 중 사전 녹음 발언 내용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이 자료 공유해 주시고 또 명확한 분석 포인트를 짚어주신 청취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번 플로리다 사례를 보면 특정 주의 법이나 날씨 같은 국지적 변수가 분기 실적에 이렇게 1조 원 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네, 정말 놀라웠죠. 그러면 과연 다른 대형 보험사들은 미국 전역에 수많은 주가 있는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별 변수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는 정말 더 세분화된 지역별 위험 관리나 예측 모델이 필수가 될까요? 아니면 뭐 플로리다처럼 어느 정도 예측 오류는 그냥 감수하고 사후에 조정하는 게 현실적인 걸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보험 산업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